오수진의 세상은 잿빛이었다. 그녀의 열정이 담긴 마케팅 기획안은 방금 또다시 무능한 상사 김태우 이사의 책상 위에서 가차없이 찢겨나갔다. 그녀가 밤을 새워 쏟아부은 창의성과 논리는 언제나 그랬듯 그의 알 수 없는 변덕과 아집 앞에서 무의미한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다. 이곳 아우라 코스메틱에서 그녀의 재능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꺼진 모니터를 응시했다. 오 팀장이라는 직함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을 밝혔다. 오늘 밤 있을 친구의 브라이덜 샤워 파티를 잊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지친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반항적인 충동이 고개를 들었다. 단 하루만이라도 오 팀장이 아닌 그냥 오수진으로 살고 싶었다. 그렇게 그녀는 계획에도 없던 재즈 바로 향했다. 부드러운 색소폰 선율과 위스키의 쌉쌀한 향기가 가득한 공간. 그곳은 그녀의 숨막히는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딱딱한 재킷을 벗어던지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바에 앉아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켰다. 취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잊고 싶었다. 지긋지긋한 현실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고 싶었다. 바로 그때 그 남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반쪽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풀어헤쳐진 모습이 묘한 매력을 풍겼다. 그는 조용했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강렬한 존재감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불쾌하기보다는 왠지 모를 호기심이 일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바쁜 바텐더를 부르려던 그녀를 대신해 그가 먼저 바텐더와 눈을 맞추고는 그녀의 잔을 채워주라는 듯 고갯짓을 했다. 작은 침묵의 배려. 잠시 후 그들은 무대 가까이에서 다시 마주쳤다. 애절한 색소폰 솔로가 끝나자 그가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음악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감상평은 그의 외모만큼이나 매력적이었다.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나 직업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열정과 꿈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생전 처음 보는 그 낯선 남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했고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받는 기분을 느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그녀가 먼저 제안했다. 이름도 직업도 과거도 묻지 않기로 해요. 그냥 오늘 밤 이 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는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익명성이라는 합의는 두 사람을 더욱 자유롭게 만들었다. 서로의 삶의 무게를 벗어던진 채 그들은 오직 서로의 영혼에만 집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강렬한 전류가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선 정신적인 교감이었다. 바의 소음 속에서 그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위층 호텔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정중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억눌려왔던 두 사람의 감정이 폭발했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서로를 탐했다. 그것은 절망으로부터의 도피이자 낯선 이에게서 발견한 위안이었다. 그들은 하룻밤의 완벽한 익명성을 지키기 위해 동이 트기 전 헤어지기로 약속했다. 그녀가 샤워를 하는 사이 그는 약속대로 조용히 사라졌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텅 빈 공간과 침대 위에 남은 그의 희미한 체향에 잠시 가슴이 아려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하룻밤의 완벽한 일탈은 이제 끝났다.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월요일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주말 동안의 짧은 일탈은 마치 다른 사람의 꿈을 꾼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오수진은 아우라 코스메틱의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고 잿빛 현실은 변함없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지난밤의 남자를 그리고 그와의 하룻밤을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일탈로 여기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다. 출근하자마자 김태우 이사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그녀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그의 고압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주말의 해방감이 얼마나 더섭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이 갑갑한 사무실 안에 갇혀 있었다. 그날따라
사무실의 분위기는 유난히 술렁였다.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에 대해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직원의 메일함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1시간 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가 소집된다는 내용이었다. 회의의 제목은 아우라 코스메틱의 미래에 관한 중대 발표였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마침내 늙고 지쳐 보이는 현 대표이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공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유명한 사모펀드에 인수되었음을 발표했다. 회의장 곳곳에서 억눌린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오늘부터 아우라 코스메틱을 이끌 새로운 CEO를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자신의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제즈바에서 만났던 넥타이를 살짝 푼 채 부드러운 미소를 짓던 남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색 슈트는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오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 남자였다. 이름도 모른 채 하룻밤을 보냈던 그 낯선 남자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상사,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익명성에 기댄 채 즐겼던 하룻밤의 해방은 그녀의 현실을 겨누는 가장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강지혁은 단상으로 걸어나와 자신의 새로운 직원들을 날카롭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회의실을 한 바퀴 돈 후 마침내 수진에게 멈췄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수진은 그의 눈에서 그 어떤 흔들림이라도 아주 작은 채라도 찾아내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운 얼음과도 같았다. 그의 눈에는 불과 36시간 전에 가장 내밀한 순간을 함께 나눈 여자에 대한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새로운 부하 직원을 무심하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완벽한 무시는 그녀의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어쩌면 그 모든 교감이 자신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강지혁이 새로운 CEO로서의 취임사를 시작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수진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힘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그날 밤의 기억은 이제 그녀의 커리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약점이 되어버렸다. 그녀와 침대를 공유했던 낯선 남자는 이제 그녀의 운명을 손에 쥔 절대 권력자가 되었다. 강지혁이 새로운 CEO로 부임한 첫 주, 아우라 코스메틱의 사무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그의 별명은 기업 저승사자. 그가 가는 곳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해고의 칼바람이 분다는 소문 때문에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는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오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녀의 공포는 조금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다른 모든 동료들처럼 새로운 CEO가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완전한 타인인 척 해야 했다. 그의 취임사는 짧고 간결했지만 비효율과 현상 유지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냉혹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탄로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의 업무 방식은 소문대로 무자비했다. 그는 각 부서장들을 차례로 호출했다. 마케팅부 회의에서 김태우 이사는 새로운 주인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굴할 정도로 아첨을 떨었다. 하지만 강지혁은 그의 알맹이 없는 보고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오수진을 지목했다. 그는 그녀를 오 팀장이라고 부르며 지난 분기의 마케팅 실적과 실패한 캠페인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의 질문은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고 그 과정에서 김 이사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지독히도 사무적이고 비인격적이었다. 하룻밤의 뜨거움을 나눈 남자에게 완벽한 타인 취급을 받는 것은 굴욕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적어도 그는 그날 밤의 일을 퍼블릭리 인정할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그것이 그녀의 비밀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다. 며칠간의 탐색전을 마친 강지혁은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바로 회사의 간판이지만 수년째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플래그십 제품 라인의 전면적인 리브랜딩이었다. 회사의 사활이 걸린 이 중대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는 김태우 이사가 아닌 오수진 팀장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는 차가운 논리로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김 이사님의 과거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 오히려 오 팀장이 제출했다가 묵살당했던 기획안들이 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수진의 숨겨진 재능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개적으로 김 이사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직업적으로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악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 즉 강지혁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긴밀하게 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그녀는 부담감을 이유로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단칼에 잘랐다. 이건 부탁이 아니오. 오 팀장, 명령이오. 당신에게 한 내 투자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시오. 김 이사의 얼굴은 분노와 의심으로 일그러졌다. 신임 CEO가 왜 자신을 건너뛰고 일개 팀장을 총애하는가? 그의 편협한 머리는 즉시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그날부터 악의적인 시선으로 수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수진은 CEO 사무실에서 강지혁과 첫 번째 1대1 회의를 가졌다. 거대하고 텅 빈 공간 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은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치와 기한을 제시하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소. 나는 결과로만 판단하니까 실망시키지 마시오. 프로젝트 파일을 든 채 그의 사무실을 나서는 수지는 완벽하게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비밀을 쥔 남자에게 자신의 커리어 전체를 저당 잡힌 셈이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 새로운 게임의 암묵적인 규칙은 정해졌다. 회사에서 그들은 완벽한 타인이며 그는 절대적인 권력자라는 것. 오수진이 CEO 직속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은 사무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동료들의 시선은 이제 노골적인 질투와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새로운 CEO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수지는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의 무게를 견디며 오직 프로젝트에만 몰두하려 애썼다. 그녀는 증명해야만 했다. 강지혁에게 그리고 회사 전체에게 자신의 능력을 가장 노골적으로 그녀를 적대하는 사람은 단연 김태우 이사였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오수진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그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장 분석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았고 그녀의 팀에 배정된 인력을 다른 하찮은 업무로 빼돌려 그녀를 고립시켰다. 수지는 계속되는 방해 공작 속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밤을 새워 일했고 막힌 데이터를 뚫기 위해 두 발로 직접 뛰었다. 하지만 거대한 조직 안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녀는 강지혁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한편 그 시각 강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진의 프로젝트 보고서가 아닌 아우라 코스메틱의 지난 5년간의 내부 회계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부실 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회사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의 증거를 포착하고 그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는 전 경영진이 유령 회사를 통해 원자재 납품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빼돌려 왔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그 자금 세탁의 중심에는 마케팅 예산을 주무르는 김태우 이사가 있었다. 회사의 경영 악화는 단순히 무능한 전략 때문이 아니었다. 내부의 적들이 회사를 좀먹고 있었던 것이다. 수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부패의 중심부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강지혁은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김 이사의 방해 공작과 힘겹게 싸우는 수진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보호하고 김 이사를 해고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김 이사 뒤에 있는 거대한 세력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진짜 계획이 탄로나고 최악의 경우 수진이 그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었다. 그의 냉정함과 그녀에게 부과한 과도한 압박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회사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어 모든 데이터와 자금의 흐름을 양지로 끌어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비리의 흔적들이 드러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방패이자 동시에 거대한 음모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로 사용하고 있었다. 수진은 마침내 한계에 부딪혔다. 김 이사가 끝까지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자 그녀는 결국 프로젝트의 지연을 보고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지혁에게 향해야 했다. 해고를 각오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컴퓨터로 발신인 불명예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애타게 찾던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정리된 파일로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누가 왜 자신을 돕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싸움에서 자신이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녀는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김 이사의 무능함과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강지혁은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익명의 이메일은 오수진에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누가 자신을 돕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김태우 이사의 무능함과 그 이면을 파헤치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강지혁은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리브랜딩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독점 향료 공급업체와의 중요한 계약을 필요로 했고 강지혁은 이 중대한 협상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당연히 프로젝트 책임자인 오수진의 동행은 필수였다. 의도적으로 출장에서 배제된 김태우 이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 출장은 두 사람을 답답한 사무실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더 사적인 공간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회의를 앞두고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닥쳤다. 프랑스 파트너사가 갑자기 아우라 코스메틱의 새로운 경영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계약에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혁과 수진은 이것이 멀리서부터 이어진 김 이사의 방해 공작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프로젝트 전체의 기반이 되는 계약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강지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했다. 그는 수진에게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호텔의 회의실을 잡고 다음 날 아침에 제시할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역제 안서를 만들기 위해 밤샘 작업에 돌입했다. 피로가 몰려오면서 CEO와 팀장이라는 형식적인 관계는 점차 희미해졌다. 두 사람은 논쟁하고 대립했지만 그들의 아이디어는 서로의 것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했다. 수진의 창의적인 비전과 지역의 날카로운 사업적 감각이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같은 목표를 위해 싸우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동이틀 무렵 완전히 지친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의 지친 얼굴을 본 수진은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아 그의 앞에 하나를 놓아주었다. 그는 커피를 그리고 그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필요해 보이셔서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 소박한 배려의 행동이 둘 사이의 긴장을 무너뜨렸다. 그의 얼굴에 제즈바에서 본 이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처음으로 오 팀장이 아닌 수진 씨라고 불렀다. 그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일과 관련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왜 그녀가 화장품에 그토록 열정적인지 물었고 그녀는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직함이 아닌 두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화했다. 그들의 첫 만남의 기억과 감정이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잠시 경계를 풀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몰입해 본 것 같소.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분 말이오. 그는 꾸밈없는 감탄의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그의 강력한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의 두려움과 원망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혼란스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끌림과 공감이 싹 텄다. 해가 떠올랐다. 그들의 손에는 새롭고 눈부신 기획안이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지쳐 있었지만 새롭게 발견한 파트너십과 상호 존중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었다. 재개된 회의를 위해 방을 나서는 순간 문 앞에서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직업적인 경계선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게임의 법칙은 다시 바뀌었고 그들의 감정은 이제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져 버렸다. 성공적으로 출장을 마친 후 오수진과 강지혁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유대감이 생겼다. 사무실 동료들은 두 사람의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고 이는 또 다른 소문의 불씨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김태호 이사의 마음속에서는 절망과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구석으로 몰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수진의 리더십 아래 리브랜딩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의 재능과 지역에 보이지 않는 지원 속에서 프로젝트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김 이사는 자신의 부패한 과거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수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결국 직접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파괴 행위를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수진이 이사회를 상대로 중요한 중간 발표를 하는 날이었다. 발표 전날 밤 김 이사는 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그녀의 발표 자료 파일을 의도적으로 손상시켰다. 그는 프로젝트 전체가 막대한 재정적 실패처럼 보이도록 핵심 재무 데이터를 거짓 수치로 교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비열하고 치밀한 함정이었다. 발표 당일 아무것도 모르는 수지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다. 하지만 스크린에 조작된 데이터가 떠오르는 순간 그녀는 경악했다. 그녀는 당황하여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숫자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어 그녀를 공격했다. 이사들은 분노했고 회의장은 술렁였다. 김 이사는 실망한 척 연기하며 그녀를 무능한 책임자로 몰아갔다. 모두가 강지혁이 그녀에게 경로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가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프로젝트가 보기 좋게 실패한 셈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발표를 중단시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회를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이 화면의 데이터는 틀렸습니다. 내부 보안에 문제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가 아닌 굳건한 신뢰의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오 팀장, 기억에 의존해서 전략을 발표하시오. 내가 정확한 수치는 보증하겠소.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신용을 그녀에게 걸었다. 그의 예상치 못한 절대적인 신뢰에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굴욕감을 딛고 일어서서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진짜 계획을 열정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막힘없는 발표에 이 사회는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혁의 공개적인 변호는 명확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는 김 이사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이제 수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신뢰에 깊이 감동했고 이제 그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둘 사이의 갈등은 이제 극적으로 고조될 참이었다. 이사회에서의 사건 이후 강지혁의 공개적인 신뢰는 오수진을 회사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프로젝트 책임자가 아니었다. 모두가 그녀를 CEO의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녀에게 강력한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위치에 서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건 그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일을 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왜 자신의 프로젝트가 그토록 필사적인 방해의 대상이 되었는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히 김 이사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문제였다. 그녀는 더 깊고
더 썩어빠진 음모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직업적 자존심과 자신을 믿어준 강지혁에 대한 의리가 그녀를 진실을 향해 움직이게 했다. 수지는 자신만의 조용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혁처럼 고위급 감사 자료에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위치와 기술을 활용했다. 마케팅 팀장으로서 그녀는 과거 캠페인 예산, 공급업체 계약, 비용 보고서 등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 그녀는 김 이사가 조작했던 잘못된 데이터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먼지 쌓인 과거의 재무 기록들을 밤을 새워가며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의심스러운 활동의 패턴을 발견했다. 특정 원자재나 행사관리 공급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청구서를 부풀려 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업체들은 모두 그녀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지주회사와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지급 승인은 김 이사의 서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소한 방해 공작을 넘어선 문제였다. 지난 수년간 마케팅 예산이 조직적인 횡령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회사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무능함이 아니었다. 절도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연극이었다. 김 이사가 그녀의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이유는 그녀의 새롭고 투명한 전략이 그의 불법적인 현금 흐름을 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강지혁이 위에서부터 회계 감사를 통해 추적하던 바로 그 음모였다. 수지는 아래에서부터 마케팅 송장을 통해 그 음모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각기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마침내 수지는 자신의 손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증거 한 조각을 쥐게 되었다. 위조된 세금 계산서와 의심스러운 계약서, 사본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내 정치를 넘어선 거대하고 위험한 범죄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녀의 다음 행동은 논리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녀가 이제 유일하게 신뢰하는 단 한 사람, 구시대의 악습과 싸우고 있는 유일한 동맹인 강지혁에게 가는 것이었다. 오수진은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손에 쥔 채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을 강지혁에게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업무 시간이 끝난 후 그에게 긴급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분위기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그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부풀려진 청구서들, 유령 회사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모든 서류에 찍힌 김태우 이사의 서명까지. 그녀는 조직적인 횡령에 대한 자신의 추론을 침착하게 설명해 나갔다. 강지혁은 처음에는 표정 변화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는 정보 자체에 놀라지 않았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이 모든 것을 밝혀낸 그녀의 지성과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 비밀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그녀를 어둠 속에 두는 것은 보호가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개인 금고를 열어 훨씬 더 두껍고 포괄적인 자신만의 조사 파일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그녀의 서류 옆에 놓았다. 당신 말이 맞소.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찾은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요.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인물을 밝혔다. 그가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은 전임 회장과 연결된 이 뿌리 깊은 부패를 폭로하기 위함이었다. 김 이사는 훨씬 더 큰 게임의 졸에 불과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비밀리에 회계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털어놓았다. 그 순간 직업적, 개인적 경계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위험한 음모에 맞서는 파트너가 되었다. 직업적인 비밀이 밝혀지자 수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개인적인 질문을 던질 용기를 냈다. 그럼 저에게 맡기셨던 프로젝트는 그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나요? 저는 단지 당신의 조사를 위한 도구였던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지혁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강렬하고 진실했다. 프로젝트가 그들을 드러낼 도구였던 것은 맞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조사와는 아무 상관없었소.
나는 다른 누구보다 당신의 재능을 믿었기 때문이요. 이 썩어 빠진 곳에서 진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을 내 곁에 둘 핑계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의 정직한 고백은 그녀의 직업적, 개인적 불안감을 모두 해소시켜 주었다.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이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두 개의 조사 파일은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은 하나의 팀이 되었다.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그들은 함께 맞서기로 했다. 그들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끌림은 이제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공동의 목표라는 스릴 넘치는 감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위험한 동맹이 결성된 후 강지혁과 오수진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거시적인 감사 자료와 그녀가 현장에서 찾아낸 구체적인 증거들이 합쳐지자 부패의 거대한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김태우 이사와 그의 배후 세력이 다음 이사회에서 지역을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바로 그 무대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결전의 날,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 이사와 부패한 구경영진 세력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지역의 구조조정이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있다는 조작된 자료들을 근거로 그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모든 공격이 끝나고 불신임안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강지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경영 계획을 변호하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의 미래에 대해 투표하시기 전에 아마도 이 회사의 과거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거대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지혁은 전임 회장 시절부터 이어진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의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의 거시적인 증거 제시가 끝나자 이번에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케팅 예산의 실무 책임자였던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김 이사와 재무 담당 이사가 어떻게 청구서를 부풀리고 계약을 조작하여 자금을 빼돌렸는지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통해 명확하게 증명해 보였다. 위에서부터 파고든 지역의 감사 자료와 아래에서부터 파고든 수진의 실무 증거가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김 이사와 그의 공범자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사회는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회의는 지역이 미리 준비해둔 법무팀과 외부 감사팀을 회의실로 부르면서 끝이 났다. 김 이사와 그의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형사 고발을 위해 감사팀에 인계되었다. 아우라 코스메틱을 수년간 좀먹어왔던 거대한 부패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혼란이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지역과 수진 단둘만이 남았다. 아드레날린이 거치자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직원이 아닌 함께 승리한 동지로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지역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직업적인 싸움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들의 조용하고 완전한 승리였다. 폭풍이 지나갔다. 회사를 좀먹던 부패 세력이 사라진 아우라 코스메틱은 긍정적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오수진 역시 그녀의 용기와 재능을 인정받으며 동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두 사람을 둘러쌌던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에는 감탄과 호기심만이 남았다. 직업적인 승리와 그들 사이에 형성된 끈끈한 유대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하지 못한 질문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하룻밤의 실수와 비밀스러운 조사, 그리고 위험한 기업 전쟁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들은 아직 단 한 번도 평범한 상황 속에서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였던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 날 저녁, 강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퇴근하는 수진의 회사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연인처럼 자신의 차에 기댄 채 약간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군림하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는 파트너였고 동맹이었고 CEO와 팀장이었소. 하지만 한 번도 그냥 강지혁과 오수진이었던 적은 없었지. 이제부터
시작하고 싶소. 나와 데이트해주겠소? 그들의 첫 번째 진짜 데이트는 그들이 겪어온 드라마와는 정반대로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했다. 그들은 공원을 함께 걸었고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어린 시절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밀과 위험이라는 압박감 없이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고 그녀 역시 방어벽을 허물었다. 데이트가 끝날 무렵 그가 그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곳에서 마침내 마지막 낭만적인 결론이 내려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더 이상 비밀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날 밤 재즈바에서 나는 평생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교감을 느꼈소. 그 이후 내가 했던 모든 일은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위함이었소. 그가 그녀의 미래에 자신이 함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려움과 혼란에서 벗어난 수지는 마침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그날 밤에 강렬한 끌림을 느꼈으며 이제는 그를 깊이 존경하고 아끼게 되었음을 고백했다. 그녀가 수락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부드럽게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익명의 열정이나 위기 속에서의 키스가 아니었다.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다. 1년 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재즈바에 다시 앉아 있었다. 이제 그들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단단히 얽혀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의 리더십과 그녀의 창의력 아래 아우라 코스메틱은 업계 최고의 회사로 재탄생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